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 김진아입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AI인데요. AI 시대 흐름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 로봇과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새 축, 이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기회를 줄지 짚어보도록 하죠. KB 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실 이수진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진 실장님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데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몸살 톤을 해주시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시지만 그래도 오늘 투혼을 발휘해서 또 가득 알찬 내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국 기준금리 안 본 사이에 인하를 했죠. 네. 기술주와 AI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최근 시장의 움직임,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나스닥 관련해서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모습을 보였고 중요한 건 실적이 받쳐주는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 상품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 ETF 수익률 탑10을 준비를 했는데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라이즈의 글로벌 수소경제 ETF를 포함해서 각 회사의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 ETF들이 성과 상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9위까지도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시면 글로벌이나 미국, 해외 상장 주식들이 수익률 상위를 기록한 반면에 유일하게 이제 국내 반도체 ETF로는 코덱스의 반도체 레버리지, 이제 이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또 성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네.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라이즈의 AI 반도체 탑10 상품이 성과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AI 반도체나 로봇이나 전력 인프라 이런 섹터는 여전히 좀 구조적인 성장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수익률 탑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로봇 같은 이런 성장주들의 관심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가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같은 이 성장주 섹터에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는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모멘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가 AI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같은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높은 장기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장기 기대 수익률에 대한 할인을 좀 낮춰주는 그런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의 네.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그 자체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성장 섹터인 AI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사실 비용 부담이 낮춰지고 이거를 연구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저금리 속에서 채권형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성장형 주식을 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나 반도체, 전력 인프라와 같은 좀 투자 규모가 큰 또 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 하면은 성장주가 수혜를 받는다라고는 알고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왜 수혜를 받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반도체 AI가 잘 제대로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할 텐데요. 엔진 같은 개념이 될 거고 저 같은 밥순이한테는 네. 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사실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고사양의 하드웨어와 또 메모리가 대규모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해서 봤을 때 메모리 그리고 AI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10%를 웃도는 그런 네. 성장률 성장률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하단의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성장률보다 이후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반도체가 AI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HBM 하면 또 우리 국내 기업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이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관련 장비, 소재 기업들까지 또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 테크윈 같은 기업들이 HBM 후공정 장비와 차세대 공정을 지원하면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AI 관련 새 정부 공약 및 수혜 기업들을 보시면 뭐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이라든지 AI 시대의 어떤 차세대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이런 관련 테마에서 방금 언급해드린 뭐 한미 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수혜 기업으로 꼽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내 반도체 투톱부터 요즘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후공정 기업들 그리고 테스트 관련 기업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섹터는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 ETF 상품들도 궁금하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시중에 너무나 많은 반도체 관련 국내 주식형 ETF들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사실 상장을 뭐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한 것부터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떻게 ETF 상품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을 잘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지난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라이즈의 AI 반도체 탑10 ETF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AI 반도체 관련 핵심 10종목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관련해서 저희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시면 아까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가 겹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성장성과 정책 정합성이 높은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탑10 ETF지만 실질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상품을 만드는 것에 좀 중점을 뒀고요. 사실 앞서서 기존 AI 반도체 상품들 대비 앞서서 상장했던 기존 상품들 대비 보수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고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을 잘 따라잡기 위해서 저희가 리밸런싱 주기도 분기 단위로 맞췄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앞서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1위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난달 상장한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ETF 구성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 정말 화제의 기업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만큼 그런 ETF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맞춰서 어떤 ETF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사실 해외에서는 반도체랑 AI가 결합된 ETF들이 특히 좀 사이즈도 크고 투자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상장된 뭐 미국 반도체 ETF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상품이 국내에도 사실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AI, 로보틱스 이런 테마 관련 ETF들조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반도체가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워낙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특정 종목의 어떤 비중의 차이, 그리고 또 경기 사이클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또 집중도가 높아서 개별 종목에 대한 유사한 상품들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유 종목의 어떤 구성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발전이 이 로봇 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로봇 산업에는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네, 이 AI가 결국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그게 이제 로봇 산업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말로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러는 것보다 실생활에서 뭔가 연결될 때 그 파급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산업용 로봇, 의료 로봇, 뭐 서비스 로봇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세계 시장에서 동반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업용 의료 서비스 로봇 등 AI와 로봇의 융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AI와 로봇이 결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이 자동화되면 사실 위험한 일이나 일반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일들까지 로봇들이 좀 노동력을 대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스마트 분류 시스템들이 이제 착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미 새벽에 다 택배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용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도 식당 가면 이제 로봇이 저희 음식들 갖다 맞아요.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로봇들은 굉장히 단순 업무만 반복하는 그런 로봇이지만 앞으로의 로봇은 AI가 장착이 되면서 그걸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로봇이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구동까지 결정하는 진정한 로봇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로봇의 활용 범위는 더욱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장을 비롯해서 제조업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물류, 의료 수술 보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좀 관심을 미리미리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투자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AI와 로봇을 함께 담은 ETF가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마침. 마침 있나요? 네, 저희 라이즈에 AI 로봇 ETF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상품을 기획을 할 때도 뭐 로봇으로만 상품을 만들기에는 이 AI라는 테마와 로봇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생각한 로봇은 머리 AI의 두뇌와 하드웨어의 어떤 로봇 이 결합을 포트폴리오로 잘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AI 로봇 ETF를 만들게 됐고요. 말씀드렸던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을 좀 담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로봇 하드웨어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눈여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라이즈 AI 로봇 ETF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외 로봇 기업도 조금 궁금한데요. 이 글로벌 로봇 기업과 국내 로봇 기업을 좀 골고루 담고 있는 ETF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뭐 제조, 물류, 서비스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봇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에까지 영역이 확장된 관련 ETF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해외 종목들과 국내 종목들을 좀 같이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로봇 종목들보다는 해외 로봇 종목들의 파급력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니어서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국내 주식형 ETF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로봇 ETF랑 국내 로봇 ETF를 두 개를 한 번에 담으면 어떻게 섞이게
되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I가 이렇게 로봇으로까지 발전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전력 수요가 늘어나겠죠.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전력 수요 상황. 네, 사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전력 소비가 큰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수요라든지 반도체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하는 거, 그리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거. 사실 전기가 소모되는 게 뭐 불과 뭐 3년, 5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눈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분야별 전력 소비량 전망을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얼마 전이죠. 그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 그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면서 전기 소모가 엄청났다라고 네.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브리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 한 번 하면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정말 전력 소요가 많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기업들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 ETF도 시중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통 전력 설비 인프라 이런 것들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고 해서 꼭 전기 배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걸 대체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전력을 잘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밸류 체인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 전력망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망, 데이터 센터 배전 설비 이런 쪽으로까지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력뿐만 아니라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SMR, 뭐 전선 이런 같은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 꼭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업들 좋은 거는 알겠는데 사실 우리 안정지향형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별 종목 투자로 인한 변동성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 ETF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관련 ETF는 어떤 게 좀 있는지. 네, 저희 라이즈에 AI 전력 인프라가 얼마 없는 게 전에 없네요. 상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통 전력 설비 기업과 신재생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또 함께 담고 있어서 솔루션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어떤 친환경 전환, 그리고 글로벌 송전망 투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ETF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전력 인프라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만큼 멀리 보시는 투자자분들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충은 글로벌 공통 과제잖아요. 글로벌 전력 에너지 관련 ETF와 국내 전력 인프라 ETF의 투자 포인트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ETF들의 구성 종목 내역들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실제 어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가 원자력 혹은 천연가스 이런 기존 어떤 에너지원들 채굴이나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해당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그냥 원자력이나 뭐 천연가스,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순수하게 전력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주로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전력 에너지 관련 ETF와 국내 전력
인프라 ETF의 이 투자 전략 따로따로 각각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전력,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걸 한데 묶어서 좀 본다면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AI 앤 로봇 ETF를 기획할 때 같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실 섹터는 아니고요. AI가 어떤 두뇌고 로봇이 팔, 다리라면 저는 전력 인프라는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돌게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섹터가 좀 함께 움직여야 AI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진정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핵심 축을 각각 상품화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즈 ETF 상품들, 이 트렌드에 맞춘 생명을 불어넣는 상품들, 이 새로 또 출시한 상품들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AI까지 이 세 축이 맞물리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투자 전략은 선별적이지만 성장의 방향성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